안녕하세요.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. 명절 연휴엔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많아서 도심이 참 한산해지죠. 문 닫는 곳들도 많아서 거리가 평소보다 적막하고 조용해지기도 하고요. 이렇게 서울에서 조금은 심심한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도심 속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출사지 준비해봤습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눌 송소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작가님 이제 연휴잖아요. 네. 특별한 계획 좀 있으십니까? 저는 고향이 서울이어서 그냥 추석 연휴 내내 서울에 있을 겁니다. 작가님은요? 저는 뭐 가까워요. 경기권이라서 네. 금방 갑니다. 뭐 저희 둘 다 어디 갈 데가 없네요. 근데 그러게요. 저희처럼 이렇게 추석 연휴에 고향이 서울이거나 아니면 또 사정상 고향에 못 내려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는 곳이 영화관 아니면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몇몇의 쇼핑몰 이렇게만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추석 연휴를 좀 만끽할 수 있고 추석 분위기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준비해 봤습니다. 도심 속에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데 네. 오늘 어디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, 오늘 갈 곳 바로 사대문 안에 있는 고궁들인데요. 이 고궁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추석 당일에 입장이 무료라고 해요. 모두 따로 입장료가 따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추석 당일에 뭐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혹시 또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혼자라도 이렇게 좀 혼자는 그런가요? 고궁 가서 추석 분위기 만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작가님 그럼 어디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될까요? 네, 가장 먼저 가볼 곳은 경복궁입니다.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운 조선의 법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경복궁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 광화문도 사진에 보이는 광화문도 제자리로 찾고 그리고 또 많이들 복원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경복궁에서는 이 매 시각 정시에 이렇게 수문장 교대식도 열리고 있어요.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런 행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고요.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평소에는 그냥 궁만 돌아볼 수 있었다면은 이곳에서 추석 연휴 동안은 전통 공연도 하고 또 전통 놀이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가족들하고 함께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. 뭐 이런 이벤트들도 특별히 생기는 것 같은데 네. 경복궁 하면 사실 야간 개장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. 어떤가요? 네. 야간 개장이 여름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대야로 힘들 때 이렇게 산책 즐기라고 8월 11일까지만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아쉽지만 야간에 구경을 하기는 힘들고요.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가을에는 6시에 문을 닫습니다. 그래서 이 경복궁 야간 개장이 또 언제쯤 열리나 알아보니까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한번 열렸더라고요. 그래서 야간 개장은 겨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이제 경복궁 촬영 포인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촬영 포인트 어디 추천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사실 고궁에 가면은 궁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기는 해요. 그런데 사진을 찍어 오면은 이 정전 앞에 풍계석 서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좀 사진상으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복궁을 비롯해서 4대 궁의 촬영 포인트로 그 궁에서만 볼 수 있는 궁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건물들을 뽑아봤거든요. 경복궁에서는 경회루와 향원정입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 경회루인데요. 경회루는 왕과 신하가 같이 뭐 궁중 잔치를 열거나 아니면 사신을 접대하던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경회루가 경복궁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거든요. 사진으로만 봐도 웅장함이 느껴지시죠? 네, 굉장히 네. 뭐 부피감이 있어 보여요. 네, 그리고 연못도 꽤 넓어서요. 왕이 이곳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도 즐겼다고 합니다. 네, 다음은 향원정인데요. 아까 경회루랑은 정말 좀 다른 분위기죠. 이 향원정이 그러니까 경회루가 왕과 신하를 위한 남성적인 공간이었다면은 이 향원정은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여성을 위한 공간이었어요. 왕비와 공주, 왕자 등이 이렇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고요. 이름처럼 향기가 멀리 퍼져나간다라는 이름의 향원정이고요. 또 이 다리 이름은 취향교예요. 취향교여서 향기에 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곳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면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워요. 정말 여성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정자이고 또 연못이니까요. 이 경복궁에 가신다면 경회루와 향원정에서 꼭 사진 찍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경복궁 둘러보다 보면요. 네. 경복궁과 이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. 네. 국립민속박물관이죠.
그곳 어떤 것 볼거리가 있을까요? 네, 민속박물관 밖에 야외 전시장이 있는데요. 여기에 6, 70년대를 재현해 놓은 추억의 거리가 있어요. 사진에서처럼 이발관도 있고 다방도 있고 뭐 국밥집이나 사진관 등이 있는데요. 이곳들 중에서 다방이나 사진관은 들어가서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라면은 이곳에서 조금 더 이야기도 더 나눌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곳에서는 또 이곳 역시 경복궁처럼 전통 공연이나 뭐 전통 놀이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송편 만들기를 한다고 해요. 송편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. 혹시 추석 연휴 동안 나 혼자 있어서 뭐 추석 음식 못 먹겠어 하는 분들 계시면 이곳 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서 함께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추석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솔로분들 다 모이시면 되겠네요. 네. 네. 그 고궁마다요 입장료가 좀 다른가요? 어떤가요? 네, 다릅니다.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 같은 경우는 3,000원 정도 하고요. 다른 고궁들은 1,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는데요. 이 고궁들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통합 관람권이라고 따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궁을 모두 돌아보려면 10,000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통합 관람권은 10,000원을 내고 관람권을 사면 한 달 이내에 모든 궁을 돌아볼 수 있어요. 아, 그럼 꼭 네. 하루에 다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? 아니에요. 한 달 이내에 가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당일에는 무료 입장이 모두 가능하고요. 또 만약 한복 가지고 계시다면 365일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. 아, 한복만 입고 가면요? 네, 그렇습니다. 좋은 정보네요. 그렇죠? 네. 자, 이제 또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, 저희? 네, 이번에는 덕수궁으로 가볼게요. 이 덕수궁은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 궁이 모두 불타서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세조의 큰손자인 월산대군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. 그곳이 바로 이 덕수궁이고요. 이후에 대한제국 때 이 고종의 아들 순종이 이곳에 이제 아버지 고종이 머물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 이름은 경운궁이었는데요. 아버지가 덕을 쌓으면서 더 널리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의미로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. 자, 작가님. 덕수궁의 촬영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. 네, 덕수궁에서 제가 촬영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뽑은 건물 두 가지는요. 사진에 보이는 석조전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중명전인데요. 석조전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서양 건축 양식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에요. 그래서 고궁에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로 정말 서양식으로 지어졌고요. 이곳 앞에 있는 정원 역시 서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. 고종 때 지어졌고요. 이곳에는 뭐 왕과 신하의 연회장도 있었고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뭐 침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요. 또 일제 강점기 때 이곳이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순환을 많이 겪었던 건물입니다. 다음으로 가볼 곳은 여기 중명전이죠? 네, 이게? 중명전이에요. 이곳 역시 또 서양 양식대로 지어진 건물인데요. 원래 그 대한제국 때 전부터 조선시대 때에는 이 중명전도 덕수궁 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. 시대가 지나고 또 일제강점기 때 많은 건물들이 헐리면서 덕수궁 밖에 위치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곳은 덕수궁에서 나와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. 작가님, 덕수궁 돌담길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네. 연인들이 함께 걸으면 뭐 헤어진다는 이런 네, 그런 이야기도 좀 속설도 있는데. 있죠. 그런 속설이 나오게 된 이유가요. 지금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 예전에 가정법원이 있었다고 해요. 가정법원이 있으니까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려면 이 돌담길을 걸어야 해서 그런 속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. 뭐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었고 또 아름다운 풍경 또한 느낄 수 있으니까요. 그 속설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사연이 많은 길이겠네요. 그럼. 네, 그렇죠. 자, 작가님, 창덕궁 하면요. 네. 그 달빛 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 상당히 네. 유명하다고 제가 들고 있는데 네.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달빛 기행이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데요. 물론 달빛 기행이니까 보름달이 떴을 3일 정도를 이제 같이 그 달 감상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야간에 산책도 하면서 둘러보는데요. 이곳이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. 미리 예약을 받아서 정해진 인원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곳이 그 인터넷 예매로 8월 12일경에 떴었거든요. 아, 추석 이 시즌 예매가요? 네.
그러니까 추석 시즌하고 10월, 11월까지 3개월치가 모두 한 번에 떴었는데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관람료가 1인 3만 원인데도 오픈된 지 10분 만에 모두 매진이 됐더라고요. 기사까지 났던데요. 저도 이때 오픈 시각에 맞춰서 예매를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뭐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작가님, 창덕궁에서도 촬영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? 네, 있습니다. 바로 후원인데요. 이 후원은 또 특별한 곳이어서 창덕궁 입장권을 구매하고 후원 입장권을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창덕궁 입장료 3,000원, 후원 입장료 5,000원이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이 후원이 궁궐에 있는 정원이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한 관람을 하고요. 해설사와 함께 약 1시간 30분 정도 같이 걸으면서 설명을 듣고 하거든요. 근데 걷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서 5,000원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고 정말 산책을 하고 오실 만한 곳이에요. 서양식 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눈에 다 보게 돼 있잖아요. 아까 전에 그 창덕궁에서 보던 서양식 정원 그런 느낌처럼. 그런데 한국식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곳 들어가면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골짜기나 뭐 언덕이 꽤 있어서 걷고 또 걷다 보면은 힘들 수는 있지만 이 골짜기마다 정자가 정말 아름답게 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곳에 가면 좀 마음도 힐링하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실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블루문이거든요. 네. 블루문을 지나가면은 늙지 않는다고 해요. 꼭 지나가 봐야겠네요. 네, 그래야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석 아니면 또 설날에, 특히 설날이 좋을 것 같아요. 한 살 더 먹으니까. 네, 블루문 지나서 한 살 덜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작가님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네. 어디 가보면 될까요? 네, 이 창덕궁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경궁입니다. 그 조선시대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에 경계가 없었다고 해요. 일제시대 때 이 경계가 생기면서 또 우리가 따로 입장료를 내고 창덕궁 안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고요. 이 창경궁은 다른 궁궐과는 좀 다르게 여성적인 느낌이 살아 있어요. 이 왕이 왕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.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왕후나 공주, 왕자들이 주로 거주를 했는데요. 이곳의 촬영 포인트는 춘당지와 대온실이에요. 사실 춘당지 같은 경우는 소춘당지와 대춘당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 소춘당지가 있었고 이 대춘당지 자리에 원래 논이 있었다고 해요. 왕이 그 백성의 삶을 좀 이해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이곳에서 직접 손수 농사를 지었대요. 그런데 또 계속 나오는 일제강점기 때 네, 참 일본 사람들이 정말 나쁘죠. 네. 네, 일제강점기 때 이 논을 모두 파서 연못을 만들고요. 거기서 또 배를 띄워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유원지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창경궁이 그 일제강점기 때는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했었는데요. 이후 해방 이후에 그 동물원, 여기에 있었던 동물원이나 식물원들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없애면서 이렇게 다시 창경궁이 되었고요. 지금 보이는 사진은 대온실이에요. 이 대온실은 고종 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었고요. 동양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, 당시에. 그래서 이곳에서는 희귀 식물들을 키웠는데 지금 가보는 것보다는 겨울에 가면은 정말 한겨울에 그 열대지방이나 남쪽에 있는 화사한 꽃들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때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봄 느낌도 나면서 더 계절과는 다른 이색적인 느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궁하면은 사실 뭐 네. 조금 고리타분하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. 작가님 소개해 주신 걸 딱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출사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고궁은 명절 연휴에 가도 좋지만 가을이란 계절과도 참 잘 어울리는 출사지죠.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고궁을 거니다 보면 사진에 담고 싶은 풍경들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.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True love doesn't come to us all.